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적어도 아조우해와 흑해 지역에서는 해군에 관한 한 우크라이나 군이 대항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러시아 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함 모스크바호가 격침 침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 지휘함, 최고로 중요한 함정, 이것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격침시켰고, 러시아 군은 기함이 격침을 당해가지고 러시아 전체의 사기, 러시아 군의 사기, 러시아 해군의 사기, 러시아 육군의 사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수 있는, 헤르손 지역을 탈환당한다든지 이런 반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군은 이제 좌절해가지고 망연자실할 겁니다. 기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휘 깃발이 걸려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플래그가 뭡니까? 깃발이라는 뜻이고 십은 배라는 뜻이고. 무슨 깃발이냐? 해군을 지휘 통솔하는 지휘관이 여기에 타고 있다는 그 깃발입니다.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기함이라고 합니다. 이 기함은 대체적으로 그 함대의 가장 크거나 가장 빠르거나 가장 무장이 잘된 중무장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름이 가장 알려진 함정이 기함을 담당합니다. 지휘관을 태우는 거죠. 이거는 함정의 지휘관이 아니고 함대의 지휘관입니다. 흑해 함대 전체를 아우르는 지휘관입니다. 보통 기함의 사령관은 별 2개 정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함의 사령관은 제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독이라는 명칭 자체가 보통 일반 장성하고 구분해 주는, 존중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격침된 모스크바 함은 흑해 함대의 기함일 뿐만 아니라 흑해 함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흑해 함대의 자존심이 격침당하고 침몰했다. 이건 흑해 함대 해군 전원의 사기가 바닷속으로 침몰했다는 겁니다. 해군의 시스템은 독특합니다. 기함이라고 해도 함장은 따로 있고 지휘관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은 함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함정 한 대만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기함은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물론 기함을 담당한 제독도 자체 함정 지휘관 앞에서 높은 자리에 탁 앉아있고 이런 안 합니다. 반드시 서서 지휘하는 게 해군의 전통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함 모스크바 함이 침몰했다. 이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을 정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아주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요것이 아조우해입니다. 러시아 말로 아조프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넓은 바다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밑에 있는 게 이게 터키고, 흑해로 들어가는 요 해입을 보스포러스 해입이라고 해요. 일단 이 흑해 안에서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는다 하고 러시아는 생각하고 있었고, 요 위에 있는 아조우해는 아예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내해, 즉 러시아 안에 있는 호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흑해는 러시아가 주름 잡는다 하는 데는 흑해 해군이 있겠죠. 그 해군의 기함이 격침 침몰된 겁니다. 아마 격침된 장소는 오데사 인근에서 이 미사일을 날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오데사 앞에 그리고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좀 더 남쪽으로 떨어진 곳인 것 같은데 여기서 격침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격침이 의미하는 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지금 이제 흑해 요 밑으로 쭉 나가 있는 이게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에 러시아 해군의 기항인 세바스토폴이 있죠. 요 위에 오데사가 있고 헤르손은 지금 러시아 군의 반점 점령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를 통해서 보급이나 병참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배를 대기가 좀 찝찝해졌습니다. 기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 근처에 있는 해군들도 이거 뒤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겁이 나 있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지금 이 지역은 현재 기상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기상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해군이 기동을 못한다는 뜻이고, 해군이 기동을 못한다는 뜻은 뭔가 어디 가서 가져올 걸 가져오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반점 점령당한 도시가 헤르손이라 그랬죠. 이 인근에 우크라이나 군 5개 연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1개 연대쯤은 동부 돈바스 쪽으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데 러시아의 저항 의지가 약해 있다면 이 헤르손을 수복시키면 물론이고 그대로 진격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림반도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게 되면 수복이 되죠. 수복하게 되면
러시아는 해군기지 세바스토폴이라는 중요한 해군기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거든요. 해군기지를 잃어버리면은 요쪽이 게르치 해협입니다. 요 게르치 해협에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를 넘어가면 러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다리를 통해서 병참이나 보급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다리 이거 크림반도를 점거하고 난 다음에 끊어버리면 됩니다. 이 다리가 끊기면은 육상으로 전달될 물품들, 해상으로 전달될 물품들 이 모두 막히게 되는 거죠.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기적을 바라는 거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여기 5개 연대가 있습니다. 요 밑에서 크림반도를 지키는 러시아군의 숫자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가장 문제인데 사기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걸 제외하고라도 이번에 기함 모스크바호가 격침 침몰되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해군마을 아닙니까? 여기가 해군기지가 있는 여기에는 소식이 전파되지 않을 수 없고 그 소식은 해군들을 파들파들 떨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공포가 전염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은 공포를 극복하고 용감 무쌍한 전사로 변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있는 해군들이나 또는 육군들은 이 공포가 한번 시작되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확 전염되면은 전의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실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크림반도 수복도 이 크림반도 위에 저기서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는지는 몰라도 5개 연대가 이 기회를 잘 타서 잘 작전을 수행하면 그것도 가능해질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함 모스크바호의 격침 침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함이잖아요. 그럼 주변에 호위함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요격 미사일을 실은 호위함이나 또는 자체적으로도 요격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산 넵튠 미사일 2발을 요격을 못해가지고 기함이 침몰했다. 이것도 이상하긴 해요. 이걸 원인을 따지자면 그런 거죠. 군기가 빠져 있거나 그렇죠. 또는 담당 사병이 졸았거나 또는 아예 신경 안 쓰고 딴짓하고 있었거나 또는 러시아군의 요격 미사일 체계가 형편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겠지만 기함 모스크바호가 격침 침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틀림없이 요격 미사일의 자체적 기람 이걸 가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레이더병이 졸았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러시아군의 군기나 사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게 이 격침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까지 배 하나 침몰됐는데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 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해군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침몰한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러시아 해군 소속으로 흑해함대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던 순양함 모스크바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침몰하고 있다. 이게 순양함은 또 구축함보다는 커요.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순양함이면 어느 정도 크기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조원이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는 아니에요. 엄청 큰 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군의 사기가 이렇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모스크바 당국, 모스크바 국방부 대변인은 뭐라고 이것을 하느냐, 뭐라고 브리핑을 해야 되느냐, 이건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둘러댄 게 모스크바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탄약이 폭발했고 함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침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탄약이 폭발했다. 무슨 화재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탄약이 폭발할 정도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타 있는 해군들은 전부 다 멍청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설명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러시아 국방부는 또声明을 통해서 성조원은 완전히 대피했고 이랍니다. 5,000명의 성조원이 다 대피했는지. 넵튠 미사일 2발이 빠방 하고 떨어지면요. 무사히 전원 대피 이게 가능할까요? 미사일이 떨어질 때 이미 피해자는 발생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에요. 미사일이 어디를 때렸건 뭐 버릿지를 때렸으면 장교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뭐 기타 가판을 때렸더라 하더라도 가판병은 없습니까? 대단한 인명피해가 났을 텐데 인명피해는 없었다. 러시아가 잘하는 게 인명피해를 속이는 거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스크바의 화재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러시아 국방부는 밝히지 않았다. 화재가 났으면 어디서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한 의혹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흑해와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항구도시 오데사의 막심 마르첸코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국군의 즉 우크라이나군의 넵튠 미사일 2발이 모스크바호에 정확하게 적중했고
그걸로 인해서 모스크바호가 격침 침몰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모스크바호가 흑해 함대의 기함으로 1982년부터 임무를 시작했고 애초 이름은 슬라바, 즉 영광 이런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슬라바라는 이름을 왜 모스크바호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거 완전히 모스크바가 침몰하는 겁니다. 모스크바가 상징하는 것은 러시아고 흑해 함대의 상징도 모스크바고 그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존심 모스크바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바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작은 섬을 경비하던 경비대와 대치했던 바로 그 악명 높은 선박입니다. 당시 그 용감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꺼져라 뭐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강하게 대응했죠. 바로 그때 그 두 척 중에 한 척이 이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호의 침몰은 통쾌하고 고소하기가 짝이 없는 거죠.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의 크리스토 크로체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가지고 모스크바호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일 뿐만 아니라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크레물린 궁이 이 격침을 두고 러시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 국민이고 당장 우크라이나에 파견돼서 전투를 수행 중인 러시아 군인들한테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설명을 하며 또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해군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며 크림반도 및 그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러시아 국방부의声明을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순양함을 격침한 것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러시아 순양함에 대한 타격임은 분명한 가운데 러시아군 전체에 심각한 사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리는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러시아군의 사기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부대, 다양한 장소에서 심각한 사기 문제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사병의 절반가량은 적절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징집병이며 이 전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미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제대로 정보도 얻지 못하고 단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울러 러시아군 고위 간부 사이에서도 좌절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들이 부대와 동료의 성과에 좌절하고 있다. 성과에 좌절한다는 게 뭡니까? 성과가 없다는 거죠.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집중된 영역에 재보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군을 괴롭히는 것은 사기 문제와 부대 간의 결속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왔지만은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인 부대를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재진입을 위해서 헬리콥터, 포병, 군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 부대들의 사기가 전쟁을 수행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나토 등 국가들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금기시 해왔던 헬리콥터, 전투기, 물론 옛날 소련제지만 거기다가 미국산 곡사포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산은 이 무기를 사용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마치자면 적어도 보름, 20일, 한 달 가까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흑해나 아조우해 기상 상태가 엉망진창인 것은 뒤로 하고라도 당장 기함이 격침 침몰되고 있으니까 러시아군은 지금 당장 작전을 개시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상 상태가 받쳐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친미형중님하고 이야기를 길게 했었는데 친미형중님은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우크라이나의 4월달 기상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4월달에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바람도 불고 그런 상황이니까 흑해나 아조우해 이쪽 기상 상황도 같이 연결되는 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군이 작전을 수행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힘들고 더군다나 저런 기함이 침몰되는 사태까지 벌어져 가지고 도저히 작전을 재개할 어떤 의지가 상실되어 있을 테고 러시아군이 다시 의지를 재충전하고 보급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시간은 충분히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무기 공급과 훈련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시간을 벌은 겁니다. 이 시간은 하늘이 준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